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의 생신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는 햇수로는 6년 차인데요. 남편이 결혼 1년 차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번도 저희 친정 부모님의 생신일에 친정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면서 혼자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길래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서 갔습니다. 회사 일로 엄청 바쁜 척을 했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친정분들께 적당한 애교를 부리면서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는 전화는 잘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하지 않고 이제는 저 혼자만 친정집에 간다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시부모님의 생신을 잘 챙겨드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위에 손에 시누이가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어서 저희 남편이 항상 챙겨드려야 했어요. 보통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상을 차려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챙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뭘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남편도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시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의 매번 생신은 며느리가 모시는 것처럼 알더라고요. 남편도 그랬고 시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어머님께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 오빠는 친정에 왜 한 번도 가지 않을까요? 이상하게도 꼭 그때만 되면 회사 일 때문에 바쁘네 어쩌네 하고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아요. 한 번도 안 갔단 말이니? 네, 제가 결혼한 그 해만 빼고는요. 일이 바빴나 보네.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 생신 때는 바빠도 꼭 왔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이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거야.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가 어른들한테 충실해도 벅찰 텐데 사위가 친정일을 신경 쓰게 해서 되겠니? 네가 적당히 가운데서 잘하면 될 일이지. 그게 내조라고 하는 거다. 저는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어머니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형님이 한 번도 한국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셨어요? 그것과 이것이 같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무조건 시부모가 우선이고 친정 부모님은 그 뒷전이라고 하시는데 어디 헌법에 써있기라도 해요?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보다 상전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란 말이냐? 어디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니? 어머니, 제가 쓸모있는 말을 해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님을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상전으로 모시기 위해서 시집을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낳아주고 키워주신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어머님 아버님이 더 귀하다 하겠습니까? 뭐야? 어쩌고 어째? 너는 터진 입이라고 시험이 말거리를 잡고 잔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도 제가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두 분께 생신이라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했던 것은 남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라 그런 거지. 두 분 아끼는 마음에 그런 건 아니에요.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따박따박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주 나를 잡은 것 같구나. 네, 나를 잡은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남편 부모님이고 수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배려해서 잘 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번에도 수아 아빠가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다가오는 친정 아버지 생신일에 거짓말하고 못 올 게 뻔한데요. 그래서 뭐 어쩌겠단 거냐? 네가 지금 시애미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도 이제는 어머니 아들과 똑같이 해야겠어요. 제가 그동안 핑계거리가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 생신일을 챙겨드렸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너 미쳤어?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진 게야? 그래서 말씀인데요. 앞으로 제가 여기 오지 않으면 어머니 아들이 친정집에도 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고는 뒷꼭지에다 대고 뭐라 해도 못 들은 척 그냥 시댁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시어머니가 욕을 하시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괘씸하다고 저를 욕하실 게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에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어찌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한테 감히 말을 그따구로 했어?
내가 틀린 말을 했니? 어머니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니. 그랬더니 저한테 며느리니까 자기 엄마한테 사과 전화를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너는 그동안 내 친정 부모님의 생신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니? 이 천하의 못된 자식아. 그리고 남편과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서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알아서 먹고 다니던지 말던지 밥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정아버지 생신이 다가와서 함께 가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회라는 사람이 당연히 장인어른 생신일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역시나 함께 가지 않았고 이번에도 저는 어린 딸만 데리고 갔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 부부도 모두들 다 왔는데 남편만 참석하지 않아서 늘 그러려니 하고 묻지도 않았어요. 장녀로서 조금 많이 쪽팔리고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죄송스럽고요. 한참을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식당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간 거야? 수아랑 둘 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오늘 아버지 생신인 거 몰랐니? 이상하네. 오늘은 한가했나 보네. 집에 일찍 들어온 거 보니. 그랬어?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아니, 너는 장인어른 생신이면 말을 해줬어야지. 말을 해주면 뭐하니? 핑곗거리 찾아서 오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진짜 바빠서 그런 거지. 장인어른껜 잘 말씀드렸지? 그래, 잘 말씀을 드렸다. 네가 맨날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사위 자식은 자식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장인어른께 안 간다는 말을 눈치도 없이 했냐? 하는데 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친정아버지한테는 아까 했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무슨 반응을 할까 그냥 해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눈치채신 것 같은데 물어보지는 않으셨죠. 마누라가 이쁘면 친정에 자주 올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저와 남편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결혼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애정이 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3년쯤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그런 정황을 확실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뒷조사를 해서 확실한 물증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 여자들과 만나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서 저와 저희 친척 측을 멀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저 제가 친정집에서 장녀라서 장남 노릇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관심도 없는데 눈치를 챌 리 만무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 칠순이 다가온다면서 칠순잔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니? 내 부모는 내가 알아서 잘 챙겼으니까.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랬더니 너무하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다 싶어서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잘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과 그 근거를 다 열거해 놓았고 모든 재산과 딸의 양육비를 제가 다 가져갈 것이고 양육비도 귀찮을 테니 일시불로 지급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혼당한다고 청개구리처럼 날뛰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 안 하고요. 저는 아쉬운 거 없으니까 시간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그러네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나가. 그래 그럼 내가 가지 뭐. 그래 내가 나갈게. 라고 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가 나가긴 어딜 나간다고 그러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비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주일이 훨씬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한참을 저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자 앞집 아줌마가 그러더랍니다. 함께 이사 간 거 아니었어요? 네? 이사를 갔다고요? 남편은 그때서야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사를 간 거야? 네가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집을 내놓은 거야.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았다. 왜? 또 할 말 있냐? 뭐? 집이 네 명이라고? 그래, 네가 집안일 귀찮아서 다 나한테 맡겼잖아. 그래서 다 내 명의로 바꿔놨다. 기억도 안 나니? 네가 도장도 찍어줬잖아. 뭐? 내가 도장을 찍었다고? 법무사에서 이혼 서류라고
내가 잘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한 거 기억 안 나니? 내가 언제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건네준 이혼 서류에 잘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기나 하셔. 너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칠순잔치도 다가오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누굴 탓하니? 이혼은 네가 먼저 꺼냈어. 6년 동안이나 너를 대신해서 네 부모한테 봉사한 셈 치고 내가 수아는 잘 키울 테니까 너는 그냥 몸만 나가 떨어져라. 어머니 칠순잔치나 그런 말로 나한테 그만 징징대고. 그냥 네 부모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나 바쁘니까 내 변호사랑 연락하고 나한테는 하지 마라. 저는 그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는 사무실을 친정아버지 소개로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완벽해 보였는지 남편도 제가 하자는 대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